금년 우리 한국음악교육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학회 연역 차원에서 원로 학회장님들을 모시고 역사적인 어떤 정원을 남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학회 5대 회장님을 역임하신 장창환 교수님, 6대 회장님을 역임하신 신계유 교수님, 그리고 7대 회장님을 역임하신 이홍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더운 날씨와 바쁘신 중에도 우리나라 음악교육과 한국음악교육학회의 역사의 발자취를 위한 이 자리에 기꺼이 응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교수님들을 모시고 우리 한국음악교육학회 60주년을 어떻게 되돌아보는 그런 역사의 발자취인 만큼 우리 교수님께서 그동안에 활동하셨던 시기에 생각나시는 것들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싶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 학교의 초창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학교가 1956년 8월 현재명 선생님이 초대 회장이 되셨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학회가 1956년 8월에 그렇게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 보면 이때 제1회 전국 음악교사 강습회 등 여러 가지 음악 활동들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이 시기에는 보니까 음악교육이라고 하는 그 단어조차도 생소한 시기였다고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수님들 이 시기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으면 좀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립니다. 네. 혹시 장창환 교수님 이 시기에 어떻게 기억나실 만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1950년대 현재명 창립할 때. 창립할 때. 네, 그 이야기는 좀 하죠. 정세무 선생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고 우리 음악교육의 선배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선 에피소드를 하나 말로 시작하죠. 정세무 선생님이 음악교육에서는 다른 음악가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춘천 사범학교를 나오고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일찌감치 그 음악교육을 발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서울 청계국민학교가 와가지고서 거기에서 수업을 전개하는데, 지금까지 음악 시간이나 창가 시간이라 그러면은 노래 부르고 끝나는 것이 전부인데, 노래 배워주고 하는 것이 전부인데, 이분이 리듬 합주를 하는 거예요. 리듬 합주를. 리듬 합주를 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두 놀라는 거지. 아니 이럴 수가 있냐. 리듬 합주를 하니까 리듬 훈련도 시킬 거고, 그리고 합주를 하는데 제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전국에서 모여들어가지고서 참가를 했는데, 외국인, 미국인 고문단들이 왔다가 그 양반들 참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모두 놀란 거야. 한국이라는 데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정세문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갑자기 유명해지기 시작했지. 그래가지고서 대학에서 현진영 씨가 잘 봐가지고서 초청을 했어요. 초대를 해가지고서 교수직을 지우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세문 선생님은 여러 가지 유명한 것도 많이 있어요. 생각 밖으로 경찰학대 대장도 했어요. 그래서 발 맞추고 나가자, 앞으로 가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어린이 행진곡. 맞습니다. 그 행진곡, 그것도 정세문 선생이 그 경찰학교에서 악대 있을 때 활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배들한테 말해줄 것이, 어떠한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충성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육주의 사람이 다 협력해서 음. 잘 되게끔 해주는 것이 사회라고요. 네. 다른 그리고 분들은- 현진영 씨는 한국의 음악대학을 만들면서 미국에서 피아노를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좀 낡은 피아노죠. 그것을 받아가지고서 배를 다 싣고 와가지고 음악대학을 서울대학교 13회라 그러면은 음악대학 11회예요. 늦게 시작해가지고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뭐가요? 그때 당시에는 현진영 씨 하면은 누구나 다 놀랄 정도로 칭찬했죠. 그 노래가 해는 져서 어두운데 그 노래를 누구나 다 애창했어요. 그러면서 현진영 그러면은 정치에서 마치 이승만 씨를 말하듯이 음악에서는 현재명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6.25 때, 아니 6.25가 아니라 4.19 때, 4.19 때 다른 교수들이 경쟁적으로 자기도 학장을 하겠다고 뿔뿔이 일어난 거예요. 음악대학은 제자 관계가 있으니까 스승과 제자 관계가 있어가지고 자기 스승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뒤에서 활동 안 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경쟁을 하니까 참 서운하게 생각해가지고 좀 스트레스 쌓였던 것이 병이 돼가지고 화병이 돼가지고 든든하던 거예요. 60세인데 60세 60세인데 키도 크고 든든하던 사람이 화병이 나가니까 당장 입원해가지고서 한 며칠 입원해 계시다가 그러셨어요? 돌아갔어요. 이 학교는 좀 이야기가 있어요. 현정은 씨가 이스메 회원이 돼가지고 오셔서 미국에서 연결되니까 네. 오셔서 이스메를 한국에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총무를 정세문 선생을 시켰어요. 네. 그래가지고 정세문 선생은 무엇보다도 활동적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수완이 좋았어요. 수완이 좋아가지고 그때 당시 인쇄물은 상당히 어려웠어요. 요새같이 뭐 컴퓨터로 떼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어렵고 출판사에서 한번 말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들어가는데 돈을 안 주고 하려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문교우 편수관으로 있어서 정세문 선생님 편수관으로 있어가지고서 출판사 사장들하고서 어울려가지고 사장들한테 자네 이거 하나 좀 인쇄 좀 해주게 그러면 인쇄가 돼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팜플렛 같은 것을 많이 덕을 봤죠.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처음에 남산에다가 현재명 선생이 음악대학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정부 수립되면서 국립대학 설치할 때 흡수를 해서 흡수했죠. 서울대학에 그렇죠. 들어오면서 그냥 학장을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역사 때문에 뭐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아도 몇 년 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의 학회 그 분위기라든가 그건 기억나세요? 학회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 일찌감치 현진영 씨가 회장이 돼가지고서 학회 협의회가 시작했는데 그때 정세문 선생이 총무, 김성태 선생이 사무국장 그렇게 하면서 김성태 선생님은 사실은 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세문 선생님 회장이 됐는데 이스메에 가려면은 영어를 해야 되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민원적 교수라고 해서 네. 이대
교수를 부회장으로 모셨죠. 예, 예. 부회장으로 모셔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젊은 여자 교수를 영입해가지고 하는데 오숙경. 오수경 교수를 데려다가 부회장을 시켰죠. 예.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예. 75년부터. 1976년 나도 이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정세문 선생이 회장, 예. 오석경 씨가 부회장, 예. 유덕희 선생이 부회장, 나는 총무이사, 예. 윤양석 선생님 연구이사. 윤양석 연구부장, 예. 그걸로 최성진, 김용진, 한경순, 이효순, 김인화, 조삼진, 김문자, 백원정, 이홍수, 김정영, 김준수, 윤근자, 감사로 유원과 유장열. 여기서 본격적으로 1975년 5년. 9월 달부터 신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네. 그래가지고 신진은 새로운 활동들을 하는데 우리 이영수 교수가 많은 공로를 세웠죠. 내가 회장하고 그 다음에 회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것은 이영수 교수가. 정세문 선생은 책을 발간하는 데는 공연을 했지만은 실제 활동적으로 활동을 한 사람은 이영수 교수예요. 우리 같이 어울리다 그러니까 신계 교수도 또 회장으로 활동하시고 지금까지 와서 많이 보였는데 아주 우리가 2세대라 그러면은 현정희 씨와 김성태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1세대라 그러면 우리가 1975년도 이게 2세대라 그러면 지금은 3세대가 되겠어요. 교수님 이 점에 1960년대 이야기를 조금만 더 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때 정세문 교수님께서 이제 이대 회장님 하실 때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이때 특히 이제 두드러진 점 중에 하나가 전국 교사 동료 작곡 강습회라고 하는 것들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1960년대에 보통 우리가 어린이 행진곡이라든지 이런 동료들이 이때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 발표가 되었네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내가 기억하기로는 1960년대 중반부터 그 동료 작곡 그 강습회가 참 활발했어요. 예. 당시에 내 기억으로는 정세문 선생님이 뒷받침을 해주시고 손대업 선생님, 손대업 선생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그리고 당시에도 나원영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강연을 하시고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계석 선생님, 김공선 선생님 뭐 많은 분들이 교사들에게 동료 강습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나원영 선생님은 나중에 그런 말씀하세요. 당시에는 동료가 한 박자 계의 동료가 많았는데 당신이 구두 발자국이라는 노래를 쓰면서부터 리듬이 다양화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회상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동료가 그때부터 작곡가든 물론이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동료 작곡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회에서 동료 작곡에 대한 강습을 많이 하면서 교사들이 동료를 작곡하기 시작해요.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화성학을 많이 가르치는 그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학회가 그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마다 연수회를 시작하면서부터 특히 그 리라 초등학교나 숭의 초등학교를 빌려서 강당을 빌려서 연수회를 시작하면서 교사들이 이제 음악 교육에 대한 강연을 듣고 또 화성학 배우고 그러면서 음악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높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이어서 예. 그 막 강수회라든가 특별 교육 대회를 하는데 교사들을 모아가지고 합창 대회도 또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대한교련에서 각 교과별로 연구 대회를 했어요. 그 연구 대회를 하는 동안 음악에서도 연구문을 만들어내기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평가를 받으면 푸른 기장을 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자연히 열기들이 나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음악 교육도 학문 교육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 60년대와 교수님 혹시 더 말씀하실 그 연구회에서 학회로 그 넘어가던 시기 좀 예. 얘기해 주세요. 연구회가 이순회를 이후로 연구회를 만들었는데 이순회는 젊은 사람들이 개인 자격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한국에 수구의 단체가 생겼어요. 음악교육협의회. 그거는 인수회와 직접 연결이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음악교육학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리 일집 논문집이 나오는 때부터가 학회라고 된 거예요. 그때 그 교련 학원인 관계가 없었어요? 결혼에서는 묵인해준 거죠. 학회가 결혼을 단안해서 학회라는 말을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대한결혼 음악교육 구분과지 음악교육 학회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없다는 거를 그걸 안 하면 논문을 써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억지를 부려서 학회라고 이름을 넣기 시작했죠. 근데 음악교육연구라고 하는 타이틀을 쓰기 때문에 음악교육연구회가 개설된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에요. 논문집을 내면서부터 학회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교수님 그게 73년도에 음악교육연구 1집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연역 정리되어 있는 데는 78년에 한국음악학회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좀 정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1973년도에 그러면 논문이 발간되면서 우리가 연구회가 학회로 바뀐 겁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1980년대로 조금 넘어가 보면 교수님 지금 1980년대에 보면 이제 장창환 교수님께서 부회장을 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보면 지금 보면 음악 연수회 같은 것들은 개최되었지만 세미나와 음악회를 열지 못하고 논문집도 발간하지 못했던 다소 위축된 시기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같고 그때 유덕희 선생님이 회장이실 때 부회장. 학회가 그렇게 활발하지 활발한 인상은 않았다는 없네. 나도 활발한 인상이 없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유는 모르겠고 예, 예. 장 교수님이 맡으면서부터 좀 좀 다시 내적으로 일어났죠. 활발했어. 음. 왜냐면 그 부회장 내지 이사들 학교를 순회하면서 네. 우리 임원들끼리라도 우선 연수를 했어요. 그 어떤 주제를 만들어 가지고 누가 발표를 하고 듣고 이런 식으로 내적 그 활동이 그래서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다소 유득희 교수님께서 회장 역임하실 때는 좀 위축된 시기였습니다. 위축인지는 모르는데 예, 예. 별로 그 기억이 남는 게 없네요. 그러다가 1986년에 이제 장창환 교수님께서 다시 이제 회장하시고 이제 교수님께서 신규 예. 교수님께서 부회장님 하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 예. 다시 복관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활동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기억이 나요.
이제 부회장을 맡으면서 장창 교수님이 굉장히 그 활발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런 형태로 나타났어요. 인천교대에서 강당에서도 거기서도 하고 있었어요. 예. 저기 어디 매산. 화성 어디서 수원 매산 초등학교에서도 하고 80년대 후반에 보니까 여기 보면 칼 올프 음악 교육의 이념과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도입되고 적극적으로 탐색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예. 그 교과서도 보면 알지만 아주 그 전부터 소개는 도입을 됐죠. 했지요. 정세문 예. 선생님이. 예. 맞아요. 그런 문헌이라든지 이런 걸로만 했지 교류가 외국 교류가 우리가 어려운 시절이니까 예. 그런 것이 그때부터는 이제 교류가 좀 활발해지면서 이제 그쪽에서도 직접 갔다가 우리가 막 배우고 적용해보는 그리고 문헌적으로는 벌써 우리 초기부터 했어요. 거의 뭐 일찍부터 그 교과서 초창기부터 정세훈 선생님이 그 교과서 만들 때부터 그건 하셨죠. 그게 나중에 우리가 진교수 때까지 올 때는 국내적으로만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영수에서 어느서부터 국제화됐죠. 글로벌 시대가 맞게끔 어울리게끔 돼버린 것이 실제로 그렇게 했으니까 외국 사람들에다가 강습회도 하고. 근데 우리 교수님 세 분이 이렇게 활동했던 그 시기하고 지금 시기에 비춰봤을 때 우리 음악교육 학회의 어떤 실태와 또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음악교육의 현실의 주소가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으실 것 싶습니다. 예. 그 당시는 우리가 쉬운 일로 회비만 가지고 뭘 할래도 뭐 많이 할 수는 없고 어떤 프린터 하나도 어려웠어요. 복사기도 없을 때니까. 그래서 리라에서 장소를 빌리고 거기서 복사기 종이까지 다 얻어 쓰던 그런 지원이 아니면 그러니까 일선학교의 그 부회장님들이 특히 그래서 그 교장으로 계시는 학교에서 많이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에어컨은 뭐고 선풍기도 없어서 이 무더운 때 아주 열악한 때 그 선생님들이 고생한 걸 생각하면은 참 그런 밑바탕이 오늘을 만들었지만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근데 학회는 상당히 발전을 했는데 현장 교육은 그때만 못한 것 같아요. 전부가 그냥 리모컨으로 이제 끝내니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의문입니다. 그런 그 당시에는 몸으로 직접 학생과 선생님이 같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학문적으로는 커가고 있는데 교육적으로는 현장이 얼마나 커가고 있는지 저는 사실 의문이 되고 있죠. 음악 박사를 많이 네. 생산하게 됐는데 전에는 음악 박사 그러면은 거의 없었죠. 계정식 씨밖에 없었어요. 계정식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옛날 음악가가 계셨죠. 그런데 지금은 모집하는데 우선 음악 박사야만 된다 하고 하기 시작하기 됐으니까 음악 박사가 또 실제로 많고 그게 음악 박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박사님들이니까 박사님들은 개인적인 주장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좀 줍니다. 좀 더 한 차원 높인 음악 교육의 현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박사들이 좀 더 희생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해주면 좋겠다. 내가 그 선생님들한테 그 지도를 받으면서 심부름하면서 학회 일을 시작했는데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선생님들이 갖추어 놓은 그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성숙기에 들어간 상태에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회장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젊은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젊은 학자들이 귀국해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임용되고 교수로 임용되고, 그리고 우리 학회 연구회라든가 연수회에 새로운 그 얼굴의 강사가 많아졌죠. 그게 이제 특징이 하나고, 두 번째는 교원대와 교육대, 사범대에 석사 박사 과정이 생기면서, 음악교육학 전공 석사 박사 과정이 생기면서 교원들의 학부열이 높아지고, 또 학회 참여 교사가 대폭 증가하면서 1998년경에는 한 1000명이 됐었어요. 회원이요. 그 정도로 이제 열기가 대단해졌고, 또 한편으로는 1992년에 우리 서울에서 그 세계 음악 교육자 대회 이즈메가 열리면서 우리 학회 임원들이 그 대회, 이즈메 대회에 적극적으로 활약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음악교육협회라는 그 협회가 조상현 선생님이 하던 협회가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활동을 할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학회 간부들이 대거 거기 참여해가지고 진행도 보고 통역도 하고 번역도 하고 그러면서 참여를 하기 시작해요. 그걸 계기로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미국이라든가 네덜란드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하던 그런 세계 대회에 이제 참여하는 회원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때 내가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일본의 무라오 교수, 이치로 무라오 교수하고 호주의 게리 백펄슨 교수, 또 캐나다의 로버트 우어커 교수, 이런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구 음악교육 연구 심포지움을 열자. 그래서 약속을 하고 1997년에 제1차 대회를 우리 한국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호주, 일본, 홍콩 등에서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열렸는데, 그러면서 외국 학자들과 우리나라 교수들의 그 교류가 활발해졌고, 그러면서 1990년대가 전반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좀 탄탄해지고 외연이 넓어지는 그런 시기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활발해지는 한편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교육과정 문제. 96년에 제6차 교육과정에서 이제 중학교 음악 수업 시간이 감소되고, 그러면서 그 감소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회원들과 전국의 교사들, 학부모들이 이제 서명을 해서 3,700여 명이 서명을 해서 그 적정화에 관한 진정서를 청와대 교육부, 교육개혁위원회, 교육개발원에 이제 전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 한편 또 우리 학회가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풍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KBS, MBC, SBS에다가 방송의 질을 좀 높여달라. 예술, 음악, 한국 음악 중심으로 방송을 해달라고 진정서를 보내기도 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7차 교육과정에 와서는 중학교 시수가 감소되고 고등학교 시수, 이수 단위가 축소되고 그런 일도 있어서 음악교육자 단체 협의회를 조직해서 2003년에는 음악교육 정상화 교류대회도 열고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다시 이제 2000년대까지 계속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음악교육학회가 이제 상당히 그 학문적으로나 또 학교 현장의 그 교육에 관련된 연구가 상당히 이제 궤도에 올라서고 많은 학자들과 많은 교사들이 연구 중심으로 하고 있고 하는 건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또 한편으로는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 교대 4대 교수들 중에는 지금 우리 학교나 사회가 요구하는 그 음악 교육에 대한 그 시대적 요구에 좀 둔감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음악 교육이 우리 학생들의 또는 우리 그 보통 시민들의 그 마음을 가꾸어주는, 정신을 높이고 가슴을 채워주는 그 일, 이 높은 이상을 갖게 하고 바른 품성을 갖게 하는 그 일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어떤 교수들은 핵심 역량 운운하면서 지식과 정보, 능력 갖추어 주는 데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죠. 심지어 어떤 교수들은 학문 그러면서 학회를 양분하게 만드는 그런 동태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교수들에게, 젊은 학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음악 교육의 본유의 소명이 있고, 시대가 어떻든 사회가 어떻든 간에 음악 교육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해야 할 어떤 본유의 소명이 있고, 시대적 사회적 요구가 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본유의 소명과 시대적 요구를 잘 조정해가면서 학문과 적용, 그건 동전의 양면이다. 지식 능력과 인성, 동전의 양면이다. 교수와 교사 동일하게 음악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다. 교수 따로 학문하고 교사 따로 적용하는 게 아니다. 교수와 교사는 늘 함께 가야 된다. 네. 정창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 학회라든지 후배 학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도 학회와 유사한 것이 3개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회비를 납부한다고 해서 음악교육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따로 생겨져 있는데 지금도 그거는 고집하고 있어요. 이영일 교수가 고집하고 있어요. 또 윤양석 씨가 중심이 되어서 음악교육회라고 하는 것이 또 움직이다가 말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나 음악교육학회라고 하는 이 단체를 활성화시켜서 앞으로의 음악교육을 리드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하여튼 인터뷰 오늘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